김대호 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 17번을 풉니다. 17번은 매년 나오는 문제죠.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중개보수에 관련된 문제는 중개요율표가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근거로 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매매와 교환일 때는 반드시 중개수수료 요율에 의해서 결정을 하죠. 당사자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한도액이 있습니다. 자, 매매는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요율표를 적용해서 청구를 하는 거고, 교환은 교환 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 대상물 가격으로 요율표를 정합니다. 자, 임대차도 당연히 중개 요율표에 의해서 상한 요율을 협의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자, 그리고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겠죠. 자,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의 오피스텔을 기본으로 합니다. 오피스텔은 업무용의 오피스텔은 면적에 제한 없이 무조건 매매, 교환, 임대차는 0.9% 이내로 협의해서 정합니다. 하지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일반 설비, 주거용으로서 부엌이나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이하는 매매와 교환은 0.5% 이내로 받아야 되고, 임대차일 때는 0.4% 이내로 수수료를 청구해야 됩니다. 자, 중개 오피스텔에 있어서 주거용일 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일반 설비,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교환은 0.5% 이내까지, 임대차는 0.4% 이내까지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0.9%까지 협의해서 정하면 되죠. 자, 토지 상가도 매매 교환 임대차 동일하게 0.9% 이내로 협의해서 정합니다. 자, 중개 보수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 보수를 당연히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와 가실이 없이 거래 당사자들 자기들끼리의 귀책 사이로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의와 과실이 없을 때는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무효나 취소, 해제된 경우에만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자, 그리고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즉 주인을 말하겠죠.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매도인 또는 임대인에게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중개사가 권리관계 등에 대한 확인을 요하는 어떤 실비를 들었을 때는 집주인을 팔고자 해서 이런 건 실비를 들었기 때문에 집을 팔고자 하는 또는 집을 임대를 놓고자 하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매도인, 임대인에게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겠죠. 당사자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죠. 손님한테 이게 청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게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실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실비를 드렸을 때는 그때는 청구할 수 있겠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해서 계약을 권유할 수는 있지만 이걸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다는 거. 안 해도 되죠. 하게 되면 매수인하고 임차인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매수인, 임차인에게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련된 소요되는 실비를 청구하는 거고,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매도인, 임대인에게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드는 실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중개수수료의 근거 법률은 주택의 중개에 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는 각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주택에 있는 주거용에 있는 중개에 관한 중개물에 대한 보수는 각 시도 조례에 의한데,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토지나 상가에 있어서의 중개에 대한 보수, 오피스텔도 해당하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오피스텔도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입니다. 준주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중개에 대한 보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에 있어서 아파트 또는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 주택의 중개에 관한 보수와 실비의 한도는 각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관련된 보수는
국토교통부로 정한다는 거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 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 때까지 지급하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계약 시에 청구권이 발생되지만 지급 시기는 지급이 완료된 날,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하면 됩니다. 지급 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파트 분양권 매매에 관련된 중개는 당연히 중도금 일부만 납입할 때는 분양권 거래 금액은 계약금과 납입된 중개금, 중도금 플러스 프리미엄을 계약금으로 잡습니다. 일단은 계약금과 매도인이 납입된 중도금이 있겠죠. 그 중도금과 그리고 프리미엄이 있으면 프리미엄을 더해서 거래 금액으로 잡는다. 그리고 중개 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를 때, 주택의 소재지와 그 부동산 사무실 소재지가 다를 때는 중개료에 대한 근거 규정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중개대상물 소재지라고 하면 안 돼요.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실무에서는 시도 조례에 중개 수수료가 다 동일합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걱정할 것이 없는데, 법률상 이론상 반드시 물건의 소재지와 사무실의 소재지가 다를 때는 사무실에 있는 소재지를 근거로 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물건 소재지로 가면 안 돼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교환계약일 때는 교환계약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 중개보수는 교환계약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하다 보면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와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기회에 체결했을 때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해서 2개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진 경우, 매매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일 당사자의 동일 물건에 한해서 이럴 때는 중개보수는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거래 금액만 적용해서 계산한다. 임대차 수수료는 깎아줘야겠죠. 이게 중개수수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논리입니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17번을 갑니다. 17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가 없죠. 중개의뢰인부터 중개보수를 받으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을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해서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도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틀린 문장이죠. 1번은 틀렸습니다. 고의와 과실이 없을 때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 매도인과 임대인을 말하죠.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로 가야 되죠.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없다가 아니라 2번도 틀렸죠. 3번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매수인과 임차인을 말하겠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련된 소요되는 실비를 당연히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없다거나 받을 수 있다.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매수인 또는 임차인에게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관련된 약정을 할 때, 이거 의무사항이 아닌데 만약에 하게 되면 반환채무 이행의 보장에 관련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 있다로 가야겠죠.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거래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일까지 잔금일의 지급 시기로 한다. 잔금 때는 반드시 중개보수를 줘야 됩니다. 지급 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이게 정답이죠. 17번에 설명이 옳은 것은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권은 계약 시부터 발생하되 지급 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대로 먼저 받을 수 있는데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잔금일로 지급 시기를 한다. 이게 정답이죠. 17번의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5번. 자, 5번 질문.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주택 외의 건물이죠. 주택 외의 건물, 토지나 상가, 오피스텔에 관련된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각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의 근거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의 전국적인 모든 토지와 상가, 오피스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은 국토교통부로로 전국적인 수수료를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자, 주택의 중개 대상물의 중개 보수료는 국토교통부령을 정한다. 주택일 때만 각 시도 조례로 중개에 대한 보수를 정한다.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 주택일 때는 시도 조례로 보수를 정한다. 그래서 5번도 틀렸죠. 주택 외라고 나왔는데 시도 조례로 정한다가 틀렸습니다.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문제 17번 전부 틀렸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주인에게는 권리관계 확인에 드는 실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에게는 계약금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관련된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주택에 관련된 보수는 시도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대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문제 17번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17번 정답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문제를 자주 풀어보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 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 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제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이 있는 분은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전과목 핵심 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 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